안녕하세요. 윤목사의 스토리텔링 TV,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벌써 2025년도도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상반기 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준비하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걸 또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 사사시죠. 사사, 이스라엘에 있는 사사 12명 가운데서 에훗이라는 인물을 좀 같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사진이 조금 격해요.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에훗. 근데 에훗의 MBTI가 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서 예상, 에훗의 MBTI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MBTI 하시면 뭐 교회에서 청년부나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들 할 때마다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MBTI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죠.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맡고 있었던 그런 포지션들 가운데 여자들을 긴급하게 투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어떠한 스킬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미국에서 빨리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삶의 흔적들과 그 다음에 그동안 지녀왔던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성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16개로 나누어서 그걸 갖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외향적이야. 우리가 얘기할 때 E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왁자지껄하는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I야.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타이핑 친다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MBTI의 시작이었고, 꽤나 오래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니까 지금부터 1945년 광복절이니까 32년 그때인가? 좀 엄청 오래된 거예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그런 성향 분석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래서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에훗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해요. 맨날 똑같아.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발음을 잘해야 돼요. 18해 동안 지배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배하게 만들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에훗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는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훗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왼손잡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왼손잡이, 당신은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거나,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간의 오른손에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로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장애우 파트, 약간 그런 느낌들로 해석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그러면서 양날에 아주 날카로운 이게 칼이죠. 칼을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기고 가서 에글론 왕을 가까이 가서 이제 찔러서 죽였다라는 얘기죠.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에 차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딱 빼서 드는 건데, 오른쪽 허벅다리 안쪽에다가 대략 한 큐빗이니까 1큐빗이 한 45cm 정도 되겠죠. 그런 칼을 허벅다리에 숨기고 가서 왼손으로 빼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내게 왕에게 전할 은밀한 말씀이 있나이다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혼자 있게 다 이렇게 만들고 했다. 그리고 몰래 이제 거기 문을 다 닫고 이제 몰래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다음에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하고 또 모압군 1만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에훗 형님의 가상 MBTI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가상 MBTI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STP. 이게 장인형이라고 그러는데, 장인형. 장인어른 그 장인형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장인.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ISTP, I, 내향적이라는 겁니다. 에웃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으며 또 군중들에게 튀지 않고 단독 행동을 했다. 막, 와, 기도원처럼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드보라처럼 막 이렇게 군사들 이끌고 그 바락과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건 안 했다는 거죠. 왕을 암살하는 것도 혼자 조용히 접근해서 조용히 하는 I, 내향적인 스타일일 것이다. 그리고 S,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들을 좀 활용을 했어요. 왼손잡이로 예상되는 상황을 이제 피해서 왼손잡이라는 점을 본인이 전략적으로 저 왼손잡이가 뭘 하겠어 라는 상대방의 무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감각이 뛰어났다. 그래서 IS, 그 다음 T는 뭐 사고형이죠. 사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전략을 기반으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암살 후 즉시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P, 그 인식이 뛰어났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고 정해진 틀보다는 순간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에글론 왕에게 접근한 방식이나 탈출 계획들도 매우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에웃을 어떠냐고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에웃의 성품을.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다른 또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INTP일 수도 있다. 계획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ISFP 되게 많죠, 여러분들. 조용하고 내향적이면서 개인적인 용기를 지닌 측면에서 고려하면 감성적 요소가 에웃에게는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에웃은 조용하고 치밀한 전략가로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예전에 ENTJ였는데 요즘은 INTJ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한 번씩 바뀐다 하더라고요. 삶의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살던 어떠한 환경이 바뀌어진다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뭐 애가 새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으면 또 MBTI도 달라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MBTI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5년도 하반기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목사의 스토리텔링은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